안녕하십니까, 강남규입니다. 2025년 11월 1일 토요경마입니다. 서울경마장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11월의 첫 번째 경마일이에요. 월초 경마이긴 한데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완전히 풀게이트 편성입니다. 월초 경마이긴 하지만 느낌은 거의 월말 경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편성 두수도 많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도 정말 엇비슷한 그런 마필들이 대거 많이 몰려 나왔기 때문에 월초 경마이지만 이번 주는 월말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배당이 좀 터질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제 11월, 12월 올해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경마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 마왕마다 1년의 어떤 목표치에 접근하기 위해서 최선의 레이스를 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겨울 경마는 항상 좀 터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따라서 이번 11월 1일 첫 주 경마도 거의 월말 경주 느낌으로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추천 경주인 신마 경주인 1경주와 5경주 그리고 7경주와 마지막 11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담드리면서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주 편성 자체는 굉장히 좀 약한 그런 상이에요. 따라서 인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주행검사 때 보여준 모습 때문에 이게 바로 부각이 됐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마필들의 능력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요. 어쨌든 인기적인 측면에서는 7번마 다나온 누비와 여기 9번마 스틸 모어 요 두 마필이 대끼리를 형성하는데요.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7번마 다나온 누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경주 경험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7월달에 주행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혈통적 기대치도 있어요. 마체가 왜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가고 약한 외곽을 돌다 보니까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깔끔하게 선행을 간다리면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다나온 누비가 지난번에 워낙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믿고 가기는 어렵고 여기에 9번마 스틸모도 마찬가지예요. 스틸모도 주행검사 때 내용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활동적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실전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또 배신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행검사의 그 모습만 믿고 덥석 물기에는 좀 2%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죠. 이 카우보이 삭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스프린터예요. 요거는 튀어나갈 수 있는 게이트를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주행검사를 2번만에 통과했는데 아직 그렇게 빠릿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첫 번째 능력 미달 나올 때 9월 18일 경주 때보다는 그래도 10월 16일 날 내용이 좀 힘이 차면서 걸음의 변화를 약간 보여주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못 믿는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는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마필들 중에서도 혈통적 기대치랄지 아니면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걸음의 변화 그리고 또 혈통적으로 보면 스피디한 마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의외의 마필이 선행을 기습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그러다 보면 또 터질 가능성이 그만큼 열려있고 앞선이 좀 빨리 페이스가 전개가 된다면 또 따라가는 마필에도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에 대한 과시는 절대 금물인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역시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복병 한두를 역시 노려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복대본 막공으로 엮일 가능성 배제를 못합니다. 항상 신마 레이스의 매력은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죠. 따라서 그랬을 경우에는 큰 배당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 관리형 마필 그 복병을 축으로 해서 복대복 막군에 대한 메리트까지 제대로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이 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죠. 안쪽에 2번마 거센 돌격, 여기 6번마 플레이스테이, 여기 이제 8번 하산 태풍,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 이제 9번 플래시데이나 10번마 라운 익스트림, 요런 마필도 팔리는 그런 상황인데, 플레이데이, 플래시데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골반 제거 수술을 하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인기 1위였던 그런 마필인데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죠. 배당판에서도 약간 좀 없다는 식으로 팔리면서 아직까지는 제 컨디션을 좀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겨운 도전이 예상이 되고요. 10번만 라운 익스트림이라는 마필도 뭐 주행 검사 때 모습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요것도 조금 시간이 다소 좀 필요해요. 혈통 제시도 아주 높은 마필은 아니에요. 거기다 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도 좀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마필들은 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센 돌격, 여기에 이제 플레이 스테이, 확산 태풍, 요 세 마필 싸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거센 돌격이죠. 거센 돌격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이 마필은 6월달에 주행 검사를 치르고 데뷔가 좀 늦어졌어요. 8월 30일날 두 달의 텀을 두고 나와서 외곽을 돌면서도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 마필이 이제 마치가 조금 왜소한 마필인데, 이제 경주를 거듭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마치중까지 불어나면서 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역시 외곽에서 자리를 좀 못 잡았어요. 컨디션이 좋아서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아쉽게 3책에 머물렀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고, 오늘 2번 게이트예요. 선행도 가능합니다.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마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선행을 간다면 뭐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거센 돌격 관심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6번마 플레이스테이, 이 마필은 지난 이제 데뷔전에 6월달에 이제 데뷔전을 가졌죠. 그때 당시에 뭐 대차로 꼴찌를 한 그런 마필이고, 그때 데뷔전을 1700을 선택했어요.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뭐 1700을 선택했는데, 혈통적으로는 장거리 혈통은 맞아요. 그렇지만 발주가 안 되면서 3살의 어린 마필이 뭐 1700 첫 데뷔전은 아무래도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9월 18일날 주행검사 때는 빠릿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전에는 이제 발주가 좀 안 되는 단점을 노출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이제 문세영 길수가 기승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알파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플레이스테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뷔전 때 어떤 꼴찌를 했을 때의 모습보다는 분명 한 단계 성장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밀고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못 미치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플레이스테이보다는 8번 학상태풍이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학상태풍은 데뷔전이죠. 주행검사 때 상당히 여유를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뭐 단거리에서는 활력이 가능한 스피드가 나오는 그런 혈통이에요. 따라서 학상태풍 입장에서도 이제 3살에 데뷔를 하는데, 데뷔전 치고는 편성은 그래서 강하지 않죠. 뭐 거센 돌격이나 이제 플레이스테이 요 정도 마필이 상대 마필들이기 때문에 한산대풍도 얼마든지 앞에 갖다 붙이면서 선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약간의 외곽을 돈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플레이스테이보다는 저는 이 8번 하산태풍의 입상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2번 8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입니다. 기본마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변수는 좀 있는 그런 레이스죠. 6번마 상임영웅, 또 세네파이터, 챔피언 삭스, 서브미션, 로드투 스타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됐는데요. 상임영웅이나 세네파이터 이 두 마필이 아무래도 대기를 형성하겠죠. 이 상임영웅 자체는 조경도는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상태감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 1위고, 지난번에도 3차까지 올라오는 탄력은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3차까지 올라온 것은 뭐 나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주거리를 100m 더 늘려서 1400을 선택했는데,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지만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역시 늦발을 한다면 늦게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불안하고, 이 세네파이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나름 체력이 연결했어요. 그러면서도 역시 3차에 머물렀다는 점은 역시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8월달에 이제 루키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많이 팔렸어요. 잘 타고 성적이 안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 여기 이제 8번 챔피언 삭스는 요거는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있죠.
일단 레이스 흐름 자체가 워낙 느리죠. 지난번에도 선행을 가서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물론 1번 게이트였었고 오늘은 9번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선행을 나서는 데는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만큼 레이스 흐름이 느리고 상대 선행마가 없다는 점. 상대 선행마는 이제 옆에 있는 서해바다 정도인데, 서해바다도 뭐 뒷심도 없고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챔피언 상사가 선행을 가겠다는데 옆에 와서 비빌 일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챔피언 삭스의 깔끔한 선행이 먹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챔피언 삭스를 요구를 주력 막건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래 보이지고, 서브 미션 같은 경우도 역시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좀 있죠. 이 마필도 발제가 조금은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밋밋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세게 보긴 어려움이 있다 이래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주 우리가 노리고 와야 되는 마필은 이 3번과 세라드예요. 세라드는 아직까지 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이죠. 주행검사 때는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 데뷔전 때 컨디션이 그 주행검사 때보다는 확연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성적으로 연결은 안 됐죠. 그렇지만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어요. 분명 외곽을 타면서도 끝걸음 자체는 죽지 않는 그런 걸음이었는데, 오늘 조기강도를 대폭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이게 3번 게이트예요. 이게 레이스가 워낙 느리죠. 챔피언 삭스가 이끌어 나가는 선행. 그렇다면 3번만 세라드가 한 차례 경주를 치러냈다는 점도 메리트가 있고, 그만큼 이제 경주 경험, 감각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보강이 됐고 힘도 차가우고 있고, 안쪽이라면 발쪽에 약간 늦어도 파고들면서 선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죠. 선입권에 갖다 딱 붙이는 순간에는 이 세라다가 뒷심까지 나름 겸비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그렇게 안정감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이 3번마 세라드의 이변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줘요.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은 3번마 세라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 경주입니다. 5번마 유니카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에이스죠. 유니카는 뭐 요거는 충마로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유니카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도 심한 늑발을 했어요. 그리고도 올라올 때 탄력은 뭐 상당히 날카로움을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 9월 14일날 문화일보배에서도 역시 그 탄력적인 3차기 갖다 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충분히 뭐 유니카가 편성도 그렇고 어쨌든 힘이 차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탄력을 뭐 시원하게 이번 경주 역시 발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뭐 충마로 인정이 되고요. 후차권에서도 일단 가능성 원더풀이 나요. 가능성 원더풀에 일단 데킬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능성 원더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체력에 경계하고 뭐 2차기 머물긴 했지만 에어포스1 자체가 워낙 센 마필이고 지난번에 약간 결승선에서 기대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은 좀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안쪽에 뭐 세명 다이아나 이클립 더킨 요 정도 마필이 상대 선행만데, 선행을 가면 더 좋고 아니어도 지난번에처럼 따라간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편성이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 원더풀에 2차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줘요. 다만 이게 지금 5번 6번이 데킬인데 보수식적인 측면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죠.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3복에 대한 메리트를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라고 보는데요. 시크릿 울프나 포이팅 루비 같은 경우는 뭐 시크릿 울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승급전이죠. 그리고 지난번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했어요. 아무래도 승급해서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다 또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고, 포이팅 루비도 맨날 그 걸음이 그 걸음이죠. 바닥에서 항상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기에 따라서는 조금 올라오는 맛은 남기고는 있지만 뭐 4살짜리 마필인데 걸음은 다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포이팅 루비도 뭐 크게 팔리는 것만큼 메리트를 가지지 못하고, 이글리스 더키는 이제 안쪽에서 기습이 가능한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뭐 상태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믿고 가기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3복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11번만 썬더 여걸과 안쪽에 1번만 3명 다이아예요. 3명 다이아도 일단 마체가 여기 왜소하죠.
근데 지난번에 1800을 띄웠어요. 아무래도 1800 첫도전이었는데 거리 적성도 그렇고 마체가 조금 묘사한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선행이 아니고 따라가서는 조금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 1400으로 경주 거리를 좀 줄이고 나왔고 지난번에 또 외곽이었죠. 10번 게이트. 오늘 1번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안쪽에서 곱게 자리를 잡으면 3명 다이아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경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3명 다이아도 그런 측면에서는 3착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11번 썬더여걸 같은 경우도 최외곽 게이트 불리함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도 발전 능력은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외곽에서 무리하지 않고 강선위권 움직인다면 썬더여걸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죠. 이마필도 최근에 이제 힘이 좀 차가면서 계속해서 가능성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무리하게 대끼리 승부 복승식 아무래도 좀 유리하긴 한데 복승식 대끼리 승부를 하기보다는 3복에 대한 메리트 5번 6번을 기준으로 해서 뭐 1번은 3명 다이아 그리고 11번만 썬더 역을까지 이런 마필들을 위주로 해서 3복에 대한 메리트를 노리고 갈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700m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두 번째 추천일입니다. 이번 경주는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요. 인기 마필들이 조금 나보긴 하는데 믿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 거기다 또 하나 특징이 레이스 흐름이 굉장히 느려요. 이번 경주가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변수가 많죠. 어쨌든 10번마 당대 초월은 요거는 주력마권으로 가져가야죠. 당대 초월은 일단 뭐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가장 나아요. 지난번에 최선의 레이스 끝에 뭐 7만 시내 착차를 보이면서 이착을 온 그런 마필이긴 해요. 플러스적인 측면 보여줄 거는 여력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그래도 편성을 잘 만났다는 점 지난번 1700에서 입장을 해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상대 초보를 요거를 주력 마건으로 가져가고요. 뷰티플라선 같은 경우는 지난 9월달에 3개월 만에 나와서 배당을 터뜨렸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것도 사마신 낙승을 얻은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역시 좀 기복을 보여줬어요. 일단 뭐 편수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고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행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로 팔립니다만 뭐 뷰티플 사정도 믿고 가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로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역시 이렇살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죠. 컨디션이 지난번에 비해서 확연히 올라왔으면 그래도 메리트가 있죠. 이 마필은 안쪽에서 이제 기술적인 선행도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1800을 뛰면서 번번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1700으로 경주를 줄이고 나온 것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컨디션적인 측면 이런 걸 또 지난번에 최선의 사착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그로우도 못 믿는 마필이죠.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뭐 팔리는 마필들이 좀 낮긴 한데 믿고 가기에는 좀 부족하고 애플 스타일도 컨디션 지난번보다 요 마필은 좀 더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애플 스타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이렇다 할 걸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가능성이 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컨디션은 상대적으로 올라왔지만 완전히 믿고 가기도 좀 2% 부족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붉은 태양은 뭐 바닥에서 항상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 마필은.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병을 노리고 가야죠. 일단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보병들이 의외로 좀 몇 두 있어요. 그런 마필들 끼리 엮인다면 고배당으로 직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뭐 컨디션의 변화가 출전 마필 11마필 중에서 가장 뚜렷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레이스 흐름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바닥에 눌러 앉아 있을 일이 없어요. 이번 경주는 무조건 한테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진 컨디션 또 전개적인 측면에서 한테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죠. 어쨌든 10번마 당대 초월에 붙여야죠. 주력 마콘 자체는 요거 주력 한 방으로 공략을 하고요. 당대 초월도 뭐 그렇게 100% 믿고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복대복 마건으로 엮일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돼요. 그랬을 때는 배당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배당까지 얼마든지 노리고 갈 수 있는 오늘 박남규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6
북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마 퍼펙트 다나은을 축으로 후청마를 찾는 그런 에이스죠. 퍼펙트 다나은은 요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축마로 인정이 되는 마필이에요. 일단 뭐 부담 용량은 3kg 늘어나서 57, 다소 좀 무겁긴 해요. 그렇지만 뭐 최근에 상승세는 상당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죠. 1번 게이트라면 다시 한번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퍼펙트 다나은은 요거는 축마로 놓고 가고요. 3명 스트롱이 대기로 팔리는데 요 3명 스트롱은 못 믿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요게 그 노리고 왔었던 마필인데 바람도 많이 불었죠.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역시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일단 지난번 3차기 최선의 3차기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대기리가 지켜지기는 다소 좀 어렵다 이래 보여지고, 알리페르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승급전에는 부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편성도 그렇고 페이스가 좀 빠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앞에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퍼펙트 다나은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는 지난번에는 뭐 따라가서 외곽을 보면서도 입상을 해냈지만 5등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알리페르도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질풍화가 좀 나요. 근데 문제는 이 질풍화도 승급전이에요. 질풍이라는 마필도 이거는 뭐 제 관련 마필이죠. 데뷔 전부터 이제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뻔뻔히 아쉬움을 남겼고, 지난번에는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역시 뭐 편성이 그렇게 썩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뚝심은 있는 그런 마필인데 발주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급전을 감안해 본다면 질풍화도 메리트가 살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2번마 J1 파워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예측이 됩니다. 이 J1 파워는 9월 27일 날 경주 제외됐었죠. 경주로 입장하는 과정에서 낙마를 하는 바람에 방마가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안쪽 게이트 점도 지니고 있고, 인마필도 뭐 힘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의권에 갖다 붙인다면 얼마든지 능력 발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퍼펙트 다나은, 뭐 알리페르, 또 학산 챔프, 여기 이제 안약사나 이런 마필도 이제 앞선인데 중위권, 선의권에서 그렇게 따라간다면 막판 한 발의 기회가 올 수 있고,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두 달의 텀을 두고 나왔죠. 그렇지만 J1 파워 실질적으로는 뭐 정상적인 출주 주기라 봐야죠. 왜냐하면 9월 27일 날 경주 제외돼서 안 되었을 뿐이지 어쨌든 이제 한 차례 경주를 뛴 거다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출주 주기이기 때문에 공백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컨디션도 좋고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J1 파워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큰 이변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팔리는 마필들이 조금 낮긴 한데 그 중에서는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세명 스트롱, 질풍화, 알리페르 다 못 믿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2번마 J1 파워에게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1번, 2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혼합 4등급 1300m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세 번째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도 보병마의 컨디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보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터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빈체르 Q는 요거는 주력 맞고는 물론 가져가야죠. 빈체르 Q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체중의 빠졌던 체중을 회복을 하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아무래도 승급전이다 보니까 역시 인기 1위였던 마필이지만 능력 발휘가 안 됐어요. 거기다 게이트도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도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승급해서 한 틀에 정을 해냈고, 안쪽이라는 점에서는 뭐 선의권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빈체르 Q는 요거는 주력 막권으로 공략을 하고요. 3번만 거센 빅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부담 용량이 많이 늘어났죠. 4kg 55의 부담 용량을 이겨내지 못했고 오늘 이제 1kg가 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54도 조금 무거운 감이 없잖아 있고, 그 전에 51을 짊어지고서도 최선의 레이스 끝에 계속 차수관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센 빅뱅도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워요. 여기에 오바마 글로벌 8호화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죠. 이마필이 인기 1위까지 부상이 됐습니다만 역시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 이상의 경주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있고요. 울트라삭스도 안쪽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최선의 레이스를 했었던 마필이에요. 걸음발이 안 나오고 있고 부담 중량은 상대적으로도 2.5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빈체리코가 그런 측면에서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나은데 이번 경주도 편성이 그렇게 썩 아주 센 편성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안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도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입상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는 굳이 인기 마필들을 인정하고 갈 이유가 없는 그런 레이스고 역시 가을이 되면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많은데 이번 경주 유난히 그런 마필들이 많이 몰려 나왔기 때문에 제 관련 보병 역시 한두 제대로 노려가는 그런 레이스고 그 보병을 노려가면서 일단 빈체리퀴 붙여야죠.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공략을 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병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복대복 막건으로 엮일 가능성도 나름 좀 높지 않나 기대가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고배당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노려가는 마필은 뭐 빈체리크랑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됩니다만 복병이랑 엮인다면 바로 고배당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점까지 노려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8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안쪽에 이범한 남산 벨트, 여기에 테마 탄생, 또 레전드선 박차라, 대박스타 이런 말들이 팔리죠. 일단 남산 벨트가 가장 낫죠. 남산 벨트가 비록 1600 첫 도전이라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 늘어난 경주거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마필이고 8월 16일날 데뷔전 때는 선행을 갔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이제 선행을 못 가고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따라서 뭐 1400을 건너뛰고 1600을 나왔는데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가면 더 좋습니다만 선행이 아니어도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1600 첫 도전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할 일은 없죠. 뭐 대박스타나 또 여왕 삭스, 레전드 선, 뭐 테마 탄생도 어쨌든 앞선에 공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남산 벨트가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늘어난 경주월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점에서 그래도 요거를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고요. 테마 탄생 같은 경우도 약간 기복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스타 승력은 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역시 이를 탈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역시 팔립니다만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레너드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외곽을 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레드선도 좀 기복의 여지가 많은 마필이죠. 그때도 이제 7번 게이트 외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뭐 연투를 해낼 정도로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박차라도 이제 컨디션 자체는 계속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 늘어난 1600이라는 경주거리를 제대로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따라서 박차라도 컨디션 자체는 좋아요. 많이 올라왔는데 1600이라는 경주월에 대한 부담이 역시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주 인기도에서 비껴나 있는 마필 중에서는 이 5번마 히어로 전사가 매력적인 마필입니다. 히어로 전사 같은 경우도 이제 1600 첫 도전이에요. 그렇지만 뭐 늘어난 경주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이제 초반에 좀 서둘렀죠. 자리를 못 잡고 초반에 좀 오버를 하다 보니까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 능력은 나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뭐 남산 벨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히어로 전사도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필도 최근에 이제 1800, 1700 꾸준히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1600으로 줄이고 나온 경주거리가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좀 더 수월한 측면도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히어로 전사도 뭐 1700, 1800도 다 되는 그런 혈통이긴 합니다만 경주거리를 어쨌든 좀 줄이고 나왔다는 점이 좀 더 메리트가 있고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에요. 남산 벨트는 뭐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러 개 좀 더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긴 한데 나머지 마필들은 다 거기서 거기고 최근에 조금의 가능성은 비춰오고는 있지만 또 그게 다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 남산 벨트는 뭐 주력 막고를 가져가고 우리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그런 측면에서는 히어로 전사가 배팅에 있어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5번, 2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도 공략 가능한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안쪽에 2번마 스파르탄, 그리고 8번마 예술이야.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그런 에이스죠. 그 중에서는 이번은 스파르탄을 줄여맞거나 가져가야죠. 스파르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계속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도 좀 있었어요. 7월 달에는 이제 승급 전에 10번 게이트였었고, 지난번에는 3개월에 텀블 두고 나왔고, 아무래도 또 공백이 있었죠. 또 11번 게이트 불리함이 있었는데, 2번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역시 선행권에서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일단 뭐 선행은 예술이야가 간다고 봐야 되겠죠. 워낙에 게이트 이탈이 빠른 마필이고, 조성환 기수가 기승하면서 이제 감량 이점을 지니고 있는데, 예술이야가 이제 얼마만큼 깔끔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조성환 기수가 마필 능력을 얼마만큼 극대화해낼 수 있냐,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스파르탄이 최근에 이제 외곽 게이트였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앞에 갖다 붙이려고는 안 했죠. 너무 앞에 갖다 붙이려다 보면 좀 뭐 너무 크게 외곽을 돌고 힘을 많이 쓰니까. 그렇지만 안쪽이라는 점에서는 스파르탄도 기본적으로 이제 게이트 이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밀어붙인다면 예술이야가 선행을 가긴 가지만 깔끔하게 못 가면 이게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예술이야보다는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많죠. 뭐 밀어붙이면서 가면 선에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선행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따라서 이번 스파르탄을 요걸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고요. 하상기한도 이 57.5의 부담 중량은 좀 무거워요. 최근에 뭐 6월달부터 57, 또 58, 51.5, 지난번에는 권정석 기수의 감량 이점을 노리고 53.5로 3차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57.5를 짊어지고서도 지난번 같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의심의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고, 라운더 케이샤도 최근에 승급해서 이렇다 할 걸음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또 외곽 KT의 불리함도 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6번마 글로리엔 아너, 그리고 11번마 파이널고, 요런 마필들이 복병이에요. 일단 글로리엔 아너는 컨디션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최근에 뭐 이렇다 할 걸음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컨디션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보다는 훨씬 좋아진 컨디션이기 때문에 글로리엔 아너도 되고, 이 파이널고도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죠. 부담 중량이 2kg 늘어났는데 컨디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지만 뭐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이야나 스파르탄 요런 마필들 선행마들 보내놓고 외곽에서 강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계적인 측면에서는 이 11번마 파이널고가 5개월의 공백이지만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또한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파이널고가 실질적인 배팅에 축이지 않나 보여져요. 따라서 11번, 2번이 기본 막권이고, 여기에 6번마 글로리엔 아너까지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외곽에 9번마 한센 브레이싱, 여기에 5번마 아마존킹,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형성하는 그런 에이스예요. 이 한센 브레이싱은 뭐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죠. 이제 약점은 이제 마체가 좀 왜소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번 경주가 역시 승급제라는 부담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는 1번 게이트 이점을 10분 활용했어요. 물론 보여줄 거라면 여러 건 좀 더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게 승급제 치고는 편성이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가 선행을 가기는 좀 쉽지 않죠. 가려면 힘을 쓰고 가야 돼. 외곽에서 안쪽에 있는 아마존킹이나 베스선, 레이디 하나비 이런 마필들 다 제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힘을 쓰고 가는 선행은 이게 승급전에 편성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선행을 안 가고 외곽을 또 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체가 왜소한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을 타는 것은 그만큼 체력 소모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센 브레이싱도 요거 좀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충만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5번 아마존킹 좋아요. 상태감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충분히 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죠. 이 마필도 뭐 맘먹으면 선행도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선행 경합을 한다면 무너지지만 선행권에 움직인다면 아마존킹 한 발을 더 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에도 승급전에서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센 브레이싱보다는 아마존킹이 좀 더 배팅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있다, 이래 보여지고요. 레이디 하나비 베스턴 나쁘지 않아요. 레이디 하나비도 최근에 컨디션 자체는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이제 그 인코스에서 좀
최대한 앞에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면서 약간 오버가 되긴 했는데 컨디션 자체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안 좋게 이점을 지니고 있고 베이트선도 지난번에 이제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컨디션 자체는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이 마필도 뭐 선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뭐 그래서 이제 적당히 팔리는 그런 마필들인데 여기서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노리고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마필은 이 7번 댄싱 위즈예요. 이 댄싱 위즈는 8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요. 그렇지만 상태감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단 뭐 부담 용량도 55kg 적절한 그런 마필이고 지난 3월 달에도 이제 3개월에 텀을 두고 나와서 능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만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승급전과 맞물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승급해서 한 차례 경주를 치러냈고 상태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는 댄싱 위즈도 적절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선의권에 따라가면서 막판 한 발을 충분히 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뭐 편성이 명경주가 아주 센 편성은 아니에요. 인기 마필도 물론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한데 댄싱 위즈도 공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팔립니다만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해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7번만 댄싱 위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층 브레이싱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아마존킹을 기본 막군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따라서 7번, 5번 막군이 기본 막군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2등급 1800m 경연입니다.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일단 4번만 이클립스 더킹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이클립스 더킹은 요거는 뭐 주력 막고는 가져갑니다. 지난번에 일간 스포츠배에서 선회가 가서 버텨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는 약간 좀 페이스가 빨랐죠. 기본적으로 정우 포에버 오늘 같은 5번 게이트에 이제 정우 포에버가 빨리 갖다 붙이면서 약간 좀 오버 페이스를 하면서 버텨내지 못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이클립스 더킹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이제 3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준 게 다는 아니에요.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그래도 남아있고 선행이나 메리트는 역시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클립스 더킹을 요건 주력마권으로 가져가고요. 이 강나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연투를 해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일단 승급자는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연투를 해내고는 있지만 2차게 머물고 있다는 점. 지난번에도 이제 우마포이가 잘 뛰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마포이에 갖다 붙이는데 결국 사맛이네요. 착착은 좀 컸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이게 승급전에 이 빡빡한 편성에서 바로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정모포여보도 뭐 가능하긴 해요. 지난번에 일간 스포츠배에서 다소 초반에 좀 무리를 했죠. 따라서 선입권에서 그렇게 따라간다면 역시 정모포여보도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 전에 이제 뛰었던 때 모습을 보면 그렇게 시원시원한 맛은 없었다는 또한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에 정모포여보도 지난번에 오바를 하면서 나름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믿고 가기는 좀 어렵고 만데로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일간 스포츠배 출전해서 적당히 팔렸습니다만 너무 무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 58의 부담 용량 또한 무거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데로도 전형적인 추임마필이기 때문에 뭐 일본 게이트가 뭐 그렇게 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또 단점까지 노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안 팔리는 보평 한도를 노려갑니다. 편성이 이번 경주가 2등급 치고는 아주 센 편성은 아니에요. 중위권 편성인데 컨디션만 살아나면 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중위권 편성이라면 좋아지고 있는 컨디션을 바탕으로 충분히 최근에 좀 부진을 그야말로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 보병을 노려갑니다. 일단 4번과 선행을 가는 이글립스 더킹에 붙여야죠.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그런 에이스고 또 정오페어가 갖다 조금 서두르면서 이클립스 더킹이 지난번처럼 버텨내지 못하면서 무너진다면 뭐 복대복 맞건 더 큰 배당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